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사실 우린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밀려서 잠시 잊힌 듯 했지만 이 두 나라 2017년부터 벌써 햇수로 6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총칼 없는 싸움 6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루한 이 싸움에 작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강경한 대응 정책을 앞세우면서 촉발됐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두 국가의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은 다방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이 둘의 갈등이 지구 밖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 국장은 지난 2일 독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군사 프로그램이며 중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다른 나라의 위성 파괴법을 익히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넬슨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미국이야말로 우주를 군사화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으르렁대던 둘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공동의 적, 바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5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인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9개월 만에 화상 통화로 만났습니다. 현재 이 둘의 만남은 두 나라가 정치와 안보,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공급망 안정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미중 거시경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식량 안보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녹아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인데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 주목할 만한 건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까지 매긴 고율 관세를 낮출 기회를 잡은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가 급한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의 불길만 잡고 산업 전반의 전투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두 나라는 히토류를 두고 맞붙는 모습이었는데요. 히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관세 철폐도 쉽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대중관세 유지 요청이 쇄도 중이라고 합니다. AFP가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300건 이상의 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둘의 갈등, 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둘의 갈등으로 히토류 외에도 우리가 수혜를 보는 게 적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지루한 싸움의 끝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또 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이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네.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익숙해졌던 것도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미중 양국이 이 관세 인하라는 현안을 두고 네. 이제 좀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튼 건 미국인데요. 네. 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완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네.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지금 미중 관세 철회의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쟁점 부분은 지금 좋지 않은 경기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단계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 같은 경우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때 우려됐던 게 GDP 기준으로 한 700조 원 손실이 우려됐었거든요. 글로벌로 그러한 규모를 본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작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 작년 10월에 이 물가지수 발표,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도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그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변경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옐런 장관 같은 경우가 나서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때에 비교해서 그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더욱 타이트하게 발표가 되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철폐 여부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제재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 좀 압박이 있는 부분을 철폐해 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의 약간 다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철회되는 측면이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포인트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철폐라고 이야기들이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사라지려나 이런 기대감 갖는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쉽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배경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시피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로 관세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미국의 사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높은 인플레이션 너네 지금 힘들지 않냐 네. 이런 부분들로 네. 자기들의 협상력을 좀 높이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 완화가 큰 폭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네. 관세 완화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긍정적일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근데 시장 외를 한번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미국, 중국 둘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풀어 나가는 단계에서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왜냐면 서로의 지금 환경을 알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스타일 보면 중국의 스타일 각각 보면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그 대립이 있다 보니 이게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와서 또 산업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신재생 에너지 업종, 그 중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업종 자체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의 기업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기에서 지금 수출적인 문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의 수출을 열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게는 주가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관세 철폐로 인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 산업은 중국의 경기적인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경기가 좋아지는 요인 안에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뭐 화학 산업 이쪽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즉 중국 쪽에 뭐 화학이라든지 요인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동반해서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 점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관세 인하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열어두되 그 미국과 중국이 풀어나가는 산업 안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 측면은 신재생에너지,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은 화학업종,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세 인하 자체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관세가 인하되는 폭이 네. 그리 크지 않더라고 해도 그래도 긍정적인가요? 일단은 아마 관세 인하에 대한 포개 조정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협상의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이게 그 관세를 철폐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관세 철폐 없이 그냥 뭐 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는 관세 철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게도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과거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출렁거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이 국내 산업의 특성상 관련주 주가에도 역시나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뭐 신재생 에너지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네. 화학업종은 긍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나머지 산업 부분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게 뭐 나머지 산업을 크게 보기보다 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중에 대한 부분이 풀려나간다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소비재 측면도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나아질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그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던 사례는 시장이 그때 밀리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미중이 미중의 바람을 통해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지수의 변화가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을 보고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전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점은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도 반영하는 국면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물음표가 많다 보니까 그 하나의 조그만 그런 호재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관세 이 부분은 철폐를 하면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하긴 지금 시장 전체가 워낙에 또 뭐 경기 침체 우려다 하는 굉장히 큰 이슈들로 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네. 조그만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중동에 원유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면 네.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히토류가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던데 지금 미중 양국이 관세 철회를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히토류를 두고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가능성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주요 물품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요소가 있겠고요. 뭐 원자재를 가진 국가 같은 경우 그 원자재에 대해서 점유율 부분, 판매 부분 함께 고려해서 그 1위 같은 경우가 특히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게 연구 자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점이 있다 보니까 또 불거지는 거고요. 가장 큰 맥락은 이 관련된 조치가 관세 부분의 조정에 대한 협상 카드, 그걸로 하나로 보여요. 민감한 부분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내놓는 거고,
이 관세 부분에 대한 협의의 과정에서 또 한번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세 완화와 관련된 그 협의 이거를 히토리와 함께 결부를 한다고 하면은 완전 철폐의 가능성은 또 낮아지거든요. 이 과정 하나의 상에서 협상의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협상에 지금 다양한 카드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런데 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산업 전반부에 걸친 피해가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산업별로 좀 미치게 될 여파와 함께 주요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그 관련해서 보면 연구 자석 부분, 이 부분이 29%의 수요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게 스마트폰 아니면 반도체 이러한 요인에도 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매장량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8%로 1위, 나머지 베트남 이러한 국가가 뒤를 잇고 있는데 기존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출 제한이 계속 고려가 돼 왔고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수출 중국이 이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요인이지 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좀 산업, 전기전자 이쪽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다른 매장량의 국가들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을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우려된 그 부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굉장히 저는 이거 큰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걱정을 덜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제2의 곡물 또 정유주처럼 기나긴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질적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과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테마 요소의 종목만 존재합니다. 기존에 히토류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던 종목 같은 경우는 유니온 머터리얼, 그다음에 동국 RNS, 히토류와 관련된 희귀금속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세를 그렇게 형성해서 만들어 준 측면이 있겠고요. 직접적인 종목이 없다는 점에서 이게 테마주 매매로만 접근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히토류 무기화 같은 경우로 접근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고 이게 수출 제한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그때 테마로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직접적인 공격적인 매수 대응은 아니라는 결론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게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하나 확실하게 정한 채로 좀 대응을 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분석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와 함께 특징주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장 후반 들어서 더 크게 이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확실하게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전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체크해야 될 변수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최고의 난이도 한국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지표가 계속 발표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조금 다소 완화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8%를 찍고 하락세가 나올 것을 보고 있고 6월달 그 5월 개인 소비자 지출에서 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 7월달 한국 수출입 통계 발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거보다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나왔는데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2분기 잠적 삼성전자 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추정치가 오히려 컨센 대비 상향하는 종목에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별로 압축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해서 대표님 좀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내려놓기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와 시장 분석 먼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잠정 실적이었는데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EU 텍소노미 원자력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요. 증권사들의 이익 감소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힘든 모습들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이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이폰 14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이폰도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료, 지금 식료품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료도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K-팝. 속속 컴백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팝 역시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관련 특징주들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르비텍,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들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삼성증권, LG 이노텍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우선 EU 텍소노미, 또 우려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익 감소 우려, 또 신형 출시를 앞둔 아이폰 꼽아주셨는데요. 관련 특징주들 오르비텍, 삼성증권, LG 이노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오르비텍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르비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오르비텍은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르비텍 자체의 펀더멘털도 있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르비텍 일단은 고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고 의견을 주신 이유 조금만 더 깊게 들어볼게요.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기존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고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텍소노미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텍소노미는 쉽게 말해서 녹색 혁신 금융입니다.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각국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분류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텍소노미에 포함된 목록만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하고
상당히 이 논란이 많았지만 원자력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고효율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 그다음에 천연가스 연료 기반의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포함이 되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신규 발전 3세대가 2024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존 설비 개선 또한 2040년까지 개선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4세대 폐쇄형 연료 주기를 허용하겠다고 해서요. 유럽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함에 따라 이 K 텍소노미에 원자력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이후에 빠른 부분에 걸맞춰서 8월 달 수정안 발표하면 이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이사회 승인되면 이제 체코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 빠르게 신규 동유럽 관련돼서 원자력 발전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 원전 경제 활동을 포함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 방사성 처분 기술에서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르비텍입니다. 원전 내 방사성 관리,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항공기 정밀 부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된 사업이 연간 매출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매출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르비텍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원전 관련돼서는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원전 한수원의 입찰을 차지하려면 기술 품질 경영 모든 부분에서 레퍼런스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한전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레퍼런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오르비텍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방사선 관리 용역에서도 시장 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시설 관리 사업부 매출이 꾸준히 연평균 20%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한 20억대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로 신한울 3, 4호기도 신규 건설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책 모멘텀을 이 오르비텍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잉의 항공기 격벽 조립체거든요. 이 부분도 매출 계속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다가 올해 매출 250억에서 300억대 매출이 30% 이상 성장 나오면서 흑자 전환, 항공기 사업, 부품 사업부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업인 항공기 부품 사업까지 같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점점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측면으로 원자력 발전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자력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오르비텍 장 초반에 28%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르비텍 일단은 고 의견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 관점에서 고를 드린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이익 감소 우려가 키워드로 선정이 됐는데요. 증권사들 시장이 좋아야 좀 이익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업종인데,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이익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삼성증권 뽑아주셨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삼성증권은 스탑입니다.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숫자가 굉장히 잘 안 찍히고 있고요. 하반기도 계속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도 순이익이 증권사 평균 30% 넘게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증시가 계속 연저점을 갱신함에 따라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거래대금 감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 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 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채권 운용과 관련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IB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랑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이 두 개 모두 여전히 지금 상반기에 좋았지만 굉장히 지금 브로컬리지, 그러니까
그 IB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수수료가 이 공모주거든요. IPO 기업 공개했을 때 증권 유관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 수수료가 1분기 때만 해도 13조 3천억 상당히 좋았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대형 그 IPO가 많았는데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2분기는 여전히 2분기는 공모 규모가 뭐 5천억 정도 언더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역시 이 주된 IB 사업분의 먹거리 IPO 주간 수수료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실적 하락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 금감원장 또 새로 오면서 이 그 금리 상승 우려랑 부동산 PF 쪽도 수익성 대폭 점검하라는 부동산 PF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시장도 상당히 위축되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이 그 고객들의 거래대금 예탁금 또한 상당폭 줄어들면서 모두 증권사의 이 펀더멘탈이 세 가지 축인 채권, 그다음에 증권사 브로커리지, 그다음에 신규 성장 동력인 IB 인베스트먼트 뱅킹과 이 부동산 브로커리지가 모두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위 증권사 5대 증권사의 평균 순이익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서 증권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쉽게 돌파되기는 좀 어려워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증권 스톱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증권사의 사업 분야들 자체가 모두 힘든 상황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장 자체가 나빠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IPO, 이 기업 공개 시장 자체도 얼어붙었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상장을 도와주고 거기서 얻게 되는 수수료도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좀 시장 힘든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스톱 의견 받았고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출시를 앞둔 아이폰이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데 관련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G이노텍은 고입니다. LG이노텍 최근에 다른 여러 성장주에 가려져서 상당히 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상반기 초만 해도 상당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LG이노텍의 가장 핵심인 이 카메라 모듈 쪽과 기판 쪽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아마 대형 IT 부품주 중에서 유일하게 2분기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유일한 IT 대형 부품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애플이 프리미엄 폰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폰당 가격이 400불이 넘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62%에서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중저가나 중국의 저가형 스마트폰, 오포, 비보, 그다음에 뭐 샤오미 등이 신규 폰이 지금 2분기, 3분기에 나올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그 재고 조정, 기존의 폰을 재고 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신작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 기존의 삼성이나 중국형 저가형에 들어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나 그 미국의 퀄컴이란 그 칩을 만드는 회사조차도 애플에 칩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반기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리고 9월 아이폰 출하량은 줄지 않고 아무리 어떤 재고적인 이슈나 부품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출하량은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비중, 그러니까 애플의 매출 비중이 7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애플의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미 공장에 내년까지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기판,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패키지 기판은 IT 부품 중에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쇼티지입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1조 6천억 투자해서 3천억 추가 투자 발표했고요. LG이노텍 또한 지금 내년까지 구미에 1조 4천억 투자해서 패키지 기판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 했습니다. 이 FC BGA가 가장 고난이도의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미 삼성전기가 잘하고 있고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대규모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있는데 LG이노텍 또한 FC BGA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대폭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개 들어가는 게 이제 4개, 뭐 6개, 8개 계속 개수가 Q가 2배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비싼 고사양의 프리미엄 폼에 들어감에 따라 판가, P 또한 늘어나고 있어서 P와 Q가 모두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오늘 시장 특징주와 키워드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1.89% 상승한 2,33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이 고른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 물량을 던져오던 제조업과 또 전기전자 위주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코스피 시총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전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대내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여기에 힘 실어주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만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카카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카카오가 장중에 모빌리티 부문 매각에 대한 해명 공시를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장 초반에 2%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공시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약보합세 보이면서 7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종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상승폭 좀 제한되는 듯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1.79% 상승하면서 75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틀 연속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LNF 1%대 약세입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만나보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 그리고 또 특징주들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이 이제 떨어질 때에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300이 깨진 게 맞지만 2,300이 어제 이제 종가가 2,292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290이 2,300으로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2,300이 깨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게 빠지려고 진짜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임수고 이게 반등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상대로 됐어요. 어제 신의 한 수의 방송을 보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소통방송 항상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소통방송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통방송을 월화수목 금요일 매일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FOMC 정례회의가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시큰둥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더 이상 뭐 심해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꼭 잡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면 빼고 싶으면 어제 저점을 단번에 깨면서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깨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근데 깨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고,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거고, 주식시장은 세력들의 마음에 있는 거지, 뭐 뉴스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뉴스가 나쁘다고 해서 내려가고 그러질 않습니다. 세력들 마음이에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세력들의 마음은 일단은 단기간 동안에서는 일단은 박스권장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위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다음 주에서 있을 CPI 지수, 뭐 꼭 나쁘게 나오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꼭 나쁘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저는 청개구리 기법을 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모두가 노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예스,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노. 이 청개구리 기법인데, 모두가 지금 CPI 지수 안 좋을 거라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지만 다들 안 좋게 보니까 야, 이거 의외로 이러다가 괜찮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하게 돼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 주 13일에 있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그 전까지는 좀 여유가 있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 뭐 보면은 건설주, 조선주 막 10%, 11% 막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빠졌지만 한국가스공사부터 해서 은행주, 보험주 뭐 7%, 8% 대형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2,300을 잘 안 깨요. 그래서 이거는 깰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기에다라는 얘기를 어제 노란톡방에다가 몇 번의 그 도배를 했죠. 제가 매수기에다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어제 매수한 사람들이 일단 저점 매수가 잘 돼버린 거고요. 이 상승의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정례를 잘 넘어갔고, 그리고 오늘 큰 이벤트였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제 7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종목들에 대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포문을 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 매출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죠. 선방을 하면서 나왔고. 근데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악재로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은 떨어지겠죠. LG전자가 영업이익이 12% 떨어지고 매출이 15% 올라갔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면 지금 시장 이 시기에서는 이 정도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떡볶이 장사나 김밥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름값 올랐죠. 전기 가격도 이제 올라갈 거고, 인건비 올랐죠. 배달 가격 더 올라가겠죠. 뭐 등등도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지금 다 웬만한 그 영업이익들은 싹 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텐데, LG전자가 12%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든 게 지금 다 원자재에서부터 다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어갖고 적자가 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IT 부품주들, IT 섹터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주, 그 다음에 뭐 오늘 원전 테마도 움직이고,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움직이는 섹터들은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6월 달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40% 다 박살이 났는데, 그때서 안 깨지고,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는 조선주, 건설주, 뭐 등등, 뭐 풍력, 태양광 이쪽에 들어가서 15%에서 많게는 20% 깨졌는데, 낙폭과대인 종목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뭐 IT 섹터라든지 이런 거를 공략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오히려 제약주들은 많이 벌고 있을 거고요. IT주들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으니까 깨진 건 없고 조금 수익이거나 조금 손실이거나 그럴 텐데, 지금은 이렇게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낙폭과대 종목들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한전기술부터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자, 한전기술. 자, 일단은 차트 모양은
눌림목에서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온 좀 이쁜 모양인데 이거를 저는 이 원전 테마주들은 좋긴 좋아요. 에너지 섹터에서 원전 테마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움직인 이유는 원자력 테마주들이 그 EU에서 유럽 의회에서 그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에다가 그러니까 텍소노미 여기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뭐 한신기계도 움직이고 다 움직였는데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이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은 가격 근데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이쯤이에요. 이쯤인데 안 내려와요. 잘 안 내려와서 저도 그냥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위쪽으로 8만 원, 9만 원이 열린 건 맞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8만 원, 9만 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신규적으로 매수를 할 거냐? 뭐 할 수 있죠. 하는데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욕심내서 이걸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8만 원, 9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수익 목표치거든. 꽤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정작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저 밑에 가격이기 때문에 별로 손은 잘 가지는 않아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2분기 실적 뭐 여러분들 나왔지만 IT가 결국은 이제 좋죠.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잠시 뒤 소통 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 아마 없으면은 좀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양봉 같은 양봉을 드디어 그려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드디어 얘네들이 머리를 들었어요. 언제 드나 했더니 이제 좀 머리를 들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그 목표치보다는 IT 부품주들, 중소형주들 있죠. 걔네들이 목표치가 더 크다는 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제군요. 어제 이제 녹십자를 이제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적 종목을 추천했었었는데 바로 7%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중바닥형이에요. 뭐 어려운 패턴 아니죠. 이중바닥형에서 차트 모양 좋아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차트 모양 괜찮고 뭐 수급만 조금 좋으면 이거 수급 기가 외국인데 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먹기가 쉽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단타치기 좋은 장이에요.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7% 수익인데 뭐 요거 뭐 조금씩 팔아가지고 IT 부품주로 교체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점 우, 매수 포인트 90점 수. 오랜만에 수 나왔습니다. 매수 포인트 수, 매수해야 돼요. IT 부품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매수 점수 아주 좋게 나왔네요. 자,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는 이정수 파트너가 대전의 시청자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많은 비결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강연회 소식과 장중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고요. 이정수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